첫 번째 토픽으로는 이제 SEM 이미지를 리포커싱 하는, 그러니까 블러하거나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가 잘못 찍혔을 때 그것을 다시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복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 이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것은 여러분 그냥 백그라운드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 샘 이미지에 대한 작동 원리라는 이런 것은 뭐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료의 어떤 모폴로지컬한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과 매그니피케이션을 찍기 위한 장비가 이제 샘인 거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샘을 찍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납이 있는 것인데,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만약 뭐 이런 어저스먼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제 뭐 디포커스된 이미지가 찍힐 수 있겠죠. 저희가 원치 않았던 그런 디포커스된 이미지를 가지고는 후속 작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분석들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포커스 이미지를 어떻게 인공지능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다양한 형태의 재료의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리포커싱 하는 그런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뭐냐 하면, 요 그림이 이제 크게 이제 그래피컬하게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런 디포커스된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어떤 이런 그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있다고 하였을 때, 그러면 결국 이렇게 깨끗하게 리포커스가 되어지는 것으로 리컨스트럭션하고 복원시키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면, 딥러닝 기반으로 결국 우리가 리포커싱을 하고 싶은 건데, 디포커스된 SEM 이미지를 인포커스된 SEM 이미지로 트랜스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이제 간략하게 그린 건데, 도식적으로 결국은 보시면 이제 FCN 계열을 쓰겠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뭐 2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 좀 더 엄밀하게는 3차원적으로 제가 이 네트워크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블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이제 결국은 그 컨볼루션 계열의 FCN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네트워크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접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세 가지 그 리서치 퀘스천을 한번 던져 볼 텐데,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인포커스된 이미지도 저희가, 이건 데이터 기반이니까 인포커스된 이미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되고 디포커스된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이미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하냐 하면 같은 재료를 인포커스로 찍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컨트롤 납을 이제 돌림으로써 아웃 오브 포커스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한 데이터,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non-blind, blind라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를 알고 있다면, 또는 동일한 디포커스 레벨이라면,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인포커스가 있을 테고 디포커스가 있을 텐데, 레벨이 그 블러한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하나로 픽스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또는 우리가 그 디포커스 된 정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non blind 세팅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테고,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거지, 그 포커스 된 정도를 사전에 아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한 단계씩 이렇게 더
그 좀 더 프랙티컬하게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좀 더 챌린지하게 블러 된 건 알겠고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건 알겠는데 정도도 모르는, 그 디그리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블라인드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디그리를, 정도를 모를 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디스크리미티브 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같은 이미지를 찍어도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디그리가 유니폼하지 않겠죠. 않을 수 있겠죠. 재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울어져서 놓여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포커스 레벨이 같은 재료의 한 이미지 상에서도 정도가 이렇게 다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이미지에 포커스가 맞는 이미지도 있을 테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이제 포커스가 맞는 레벨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 부분은 디포커스가 되겠죠. 이런 것을 셀렉티브하게 자동으로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부분은 포커스를 맞추고 인포커스 된 것은 그대로 두는 이러한 역할들이 한 이미지 내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을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하게 어떻게 리포커싱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당연히 블라인드한 세팅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좀 더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점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non-blind 세팅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제 그냥 싱글 스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싱글 스케일에 CNN 계열이겠죠. FCN인데 결국은 블러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웃 오브 포커스에 인 포커스 이미지를 페어로 놓고 FCN 계열의 네트워크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뭐 색깔별로 컨볼루션을 하고 렐루를 쓰고 뭐 리지주얼 블락을 쓰고 업샘플, 뭐 여기는 지금 아직 업샘플링은 없지만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성공적으로 싱글 스케일에서 리포커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싱글 스케일의 뭐 CNN 또는 FCN 계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재료의 이미지가 얼마나 그 블러한 이미지가 그 리포커스가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가 있고, 인 포커스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인 포커스 된 찍었으니까 정답이라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전체 이미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확대된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레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 블러한 정도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방향으로 보는 것처럼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블러한 정도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뭐 정량적이라기보단 정성적으로 도 디그리가 더 심해지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를 해서 이제 non-blind 세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레벨 1에 대한 이 이미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와 인 포커스 된 이미지, 이제 우리가 레벨을 non blind 세팅이니까 레벨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습된 요 같은 레벨에 있는 데이터 셋들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여기는 SR이라는 것은 저희가 막 싱글 그 리포커스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이 네트워크인 거고, 요 위너와 RL이라는 것은 리차드슨 루시라고 해서 아주 트레디셔널하게 그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그 디블러링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를 했더니 뭐 요런 정도,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복원이 되는구나, 괜찮게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레벨 2 다른 그 정도를 가지고 모델을 해서 또 다른 학습을 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 결과가 이것인 거고,
여기는 이렇게 학습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보면 각각이 잘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높아질수록 불러한 정도가 심할수록 그 트래디셔널한 기법들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포커스 레벨을 알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블라인드 세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건 이제 요 레벨 1에 있는 요 모델을 가지고 하니까 복원이 잘 됐죠. 근데 요 모델을 가지고 레벨 2에 있는 것을 하니 성능이 보시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뭐냐면, 레벨 1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고 학습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테스트해 당연히 잘 되죠. 근데 여기는 포커스 레벨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이터 셋인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세팅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아웃 오브 포커스된 정도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그 레벨에 대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빌드업을 하면 되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싱글 스케일의 모델은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것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네트워크에 반영이 되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멀티 스케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멀티 스케일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면, 일단은 그 멀티 스케일에 저희가 이제 모든 스케일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냥 러프하게 그 3단계 정도로 나눴다고 치죠. 뭐 이것은 뭐 2단계가 되어도 좋고 4단계가 되어도 좋은데 한 3단계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네트워크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여기만 보면 같은 레벨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크게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스케일의 그 3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학습을 했고 이렇게 했으면 서로가 인디펜던트 한 건데 일단 그림을 보면 이렇게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간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심 있는 것이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 샘플링을 해서 줄일 수가 있겠죠. 더 다운 샘플링해서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징을 줄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지가 작은 거죠. 이미지가 좀 더 큰 거고, 이건 예를 들어서 원래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의 정보를 넘겨서 여기에 들어가고 또 학습을 하고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CNN 계열 또는 FCN 계열에서 컨볼루션이라는 필터가 그 커널인 거죠. 마스크고, 그것이 이제 그 커널의 사이즈가 있는데, 뭐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또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이런 그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연속적으로 할 텐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하나의 커널이 보는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미지가 있고 커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있는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다음 레이어에 하나의 픽셀로 정보가 압축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러한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결국은 다운스트림에서의 하나의 픽셀이 업스트림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역을 커버하느냐가 이제 결국은 receptive field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인 거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다운 샘플링이 되면 상대적으로 receptive field는 커지게 됩니다. 여기는 뭐 도식적으로 보면 요만큼을 본다면 좀 더 많이 볼 테고 더 많이 볼 테고, 결국은 우리가 그 커널이 보는 스케일을 이렇게 다르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또는 블러한 정도가 크거나 작거나 하면서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를 다르게 하니까 멀티 스케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의 이미지가 여기 이 정도의 레벨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정도의 레벨에 해당하는 것이 모르지만 결국은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다운샘플링하고 다운샘플링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레벨을 몰라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설명을 좀 다르게 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코러스 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는 거고, 여기는 작게 보는 거고 더 작게 보는 거고, 이러한 스케일을 다르게 함으로써 같은 서로 다른 레벨의 그 정보가 근데 전달이 되겠죠. 이러한 멀티 스케일 스킴을 씀으로써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리셉티브 필드의 패턴을 익스트랙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에서는 그 out of focus 된 디그리의 정도가 다른 패턴들을 익스트랙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블라인드 세팅에서도 어느 정도의 디포커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이렇게 멀티 스케일의 레이어를 적층을 하고 적층된 레이어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non-블라인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블라인드 세팅입니다. 그리고 레벨 1, 2, 3가 있죠.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포 보죠.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가 지금 보면 갈수록 더 블러한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이게 인풋이고 정답지는 다 포커스가 잘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티 스케일을 리포커싱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해서 그냥 정성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리컨스트럭션이 그 디그리에 상관없이 블라인드 세팅에서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퀀터티브하게 정량적으로 뭔가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뭐 이미지에 특히 관련되어서는 뭐 PSNR이라든지 뭐 SIM이라든지 이러한 그 픽셀 와이즈로 해서 그 차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능도 비교를 해서 어떤 멀티 스케일이 블라인드 세팅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인사이트 직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이것을,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능을 좀 이해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질문을 했던 것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멀티 스케일인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모티베이션 알겠고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그 한계를 극복했는지까지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넌 유니포머티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동일한 재료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인 포커스가 있어, 여기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에서는 동일한 스케일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그 셀렉티브하게 서로 다른 하나의 이미지에서도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디그리가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네트워크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네트워크는 그대로 이 네트워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런 non uniformity, out of focus 된 디그리의 정도가 non uniformity 할 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요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답지는 인 포커스 된 거고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랜덤하게 뭐 아무렇게나 크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크라핑을 합니다. 하고 같은 영역의 크라핑을 하고 인포커스 된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 덮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겠죠.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인풋의 이미지가 여기는 블러하고 여기는 인포커스, 여기는 아웃 오브 포커스하고 여기는 인포커스 된 거죠. 우리가 패치를 만든 겁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이게 정답지니까 인공지능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이제는 한 이미지에 동일한 디그리로 복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셀렉티브하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얘가 뭔가 복원을 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그 생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컷앤페이스를 통해서 패치에 인포커스된 부분을 이제 랜덤하게 하는 거죠. 할 때마다. 그래서 동일한 영역에다가 붙여 넣으면 나머지는 아웃 오브 포커스인데 특정 부분이 인포커스니까 동일한 레이쇼를 동일한 그 레이쇼를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는 것을 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동일하게 유니폼하게 같은 레벨의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데이터셋을 건드린 거예요. 데이터셋을 어떻게 건드리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넌 유니폼한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것도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패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컷앤 페이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 내에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부분도 있고 인포커스가 있는 부분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에서 잘 학습이 된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복원을 해야겠구나 라고 학습을 하겠죠.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사이즈와 위치의 패치를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셀렉티브하게 리컨스트럭션을 또 리포커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그림이 실제는 지금 이게 이제 10편 재료 10편을 가로 이렇게 긴 건데 저희가 이제 그림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긴 10편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0편에 그 디포커스된 레벨을 non 유니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이쪽 부분은 인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 있는 그리고 멀티스케일의 그 리포커스 네트워크 둘 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같은 건데 여기는 그전과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쪽 부분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잘라서 보면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레프트 엔드니까 여기겠죠. 원래 데이터가 인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부분의 오른쪽이니까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서 흐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도 복원을 하고 여기도 복원을 할 거예요. 아마 같은 레벨로. 그래서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잘 리포커싱이 된 것 같고 여기는 보면 더 강하게 해버렸죠. 더 샤프닝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냐면 이 이미지에다가 이 이미지를 빼서 Residual Intensity 맵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네트워크가 변형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 여전히 여기도 많이 시키고 이제 색깔이 이제 그 여기도 많이 변형을 시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커스는 원래 잘 찍힌 이미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도 더 리포커싱을 시키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이쪽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프트 사이드인데 인포커스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복원되었습니다. 보면 오른쪽에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것은 인포커스로 만들었죠. 원래 인포커스는
지금도 지금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지듀얼을 체크를 하면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 이미지가 인포커스 되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 잔차를 뺀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 있으니까, 복원을 했으니까 보면 뭔가 이런 많은 표시가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같은 이미지 내에서도 포커스된 레벨이 다르면 디스크리미너티브하게, 셀렉티브하게 이것이 그 복원을, 리포커싱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NN이라든지 FCN을 그냥 재료 이미지에 적용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리고 맞더니 뭐 블라인드 세팅이라든지 non 블라인드 세팅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돼서 멀티 스케일에 적층이 되는 네트워크 고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플러스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미지 상에서도 포커스의 레벨이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디스크리미너티브하게 얘가 스스로 알아서 그 인포커스 된 부분과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부분을 서로 스스로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을 리포커싱을 시킬지, 이러한 것들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뭐 이 경우에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적절히 스마트하게 잘 씀으로써 극복하였다. 이러한 플로우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와 저희 연구소의 나주원 박사과정 학생과 그 재료연구원의 김세종 박사님과 함께 협업을 한 과정이고, 뭐 제목에서 보면 사람의 개입이 없죠. 그리고 스스로 미세 구조를 이미지의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것을 좀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재료에 대한 이런 그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것을 리포커싱을 한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